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유행으로 감염된 환자에게 면역이 형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면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코로나 워낙에 많이 우리의 그 이슈잖아요. 그래서 면역에 대한 거 안 나오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에 중요성이 좀 더 높아져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해부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질병관리,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에서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또 양리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서 문제 푸시면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팁, 이제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볼 것인가 보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항원 항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항원 항체 반응. 아시다시피 항원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있는 세포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원은 꼭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질병이라던가 이런 과목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보통은 항원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병원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항체는 내 몸 안에서 이 병원체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어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건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항체는 반드시 항원과 만나야 생겨요. 자, 이렇게 항원과 만나야 우리 몸에서는 이 항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항체를 생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언제나 이겁니다. 항체가 있다는 건 항원과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면역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중에서 후천적 면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는 아이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용어가 그런데 조금 교재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 능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능동, 수동 이렇게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연이다 라고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 맞지 않고 자, 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 맞고 그러니까 인공과 관련된 면역은 주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자연과 관련된 면역은 주사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능동과 수동도 각각 키워드가 있는데 능동은 내 몸이 스스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수동은 뭐냐?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남의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동은 그냥 편하게 다른 사람 것 또는 동물일 수도 있어요. 것을 받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 몸이 스스로 만들었다. 다른 것을 받았다.
다 항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느냐, 다른 사람의 항체를 받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연은 주사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이 스스로 능동이죠. 내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대요. 즉, 주사 맞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졌어. 즉, 내 몸에 나도 모르는 상태로 항원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주사 없이 항체가 생기는 거. 그렇죠. 병을 앓고 난 후에 생기죠. 자, 그럼 자연 수동은 주사 맞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께 내 몸 안에 들어왔어. 다른 사람의 항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왔어. 자, 우리 다른 사람의 것을 주사 없이 맞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그쵸? 엄마가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 자, 이걸 우리가 언제 전달을 해 주느냐? 보통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거나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모유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태반 면역 또는 모유 면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엄마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 자,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엄마로부터 받았어 라고 하는데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으니 이거는 선천면역이겠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천면역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선천면역은 갖고 태어나는 건 맞지만 전제가 있어요. 한 번도 항원에 접촉된 적이 없고 이렇게 유전 형태, 유전자에 아예 묻어서 내려오는 형태로서 전달되는 건데요. 지금 이 자연 수동 면역은 후천적 면역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절대로 선천 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게 헷갈려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선천 면역이 아니라 후천 면역 중에 자연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이래요. 자, 인공 능동 면역이다. 주사 맞고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쵸? 대표적인 예방 접종이죠. 자, 그 다음에 인공 수동 면역은 주사를 맞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항체 또는 다른 동물이 만드는 항체를 받았어요. 이게 인공 수동 면역이거든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환자의 혈청을 헌혈로 받아서 그걸 이제 급성기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몸에는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항체를 가지고 급성기에 있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글로불린은 여러분들이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해부에서 배우실 거예요.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그 중에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면역과 관계된 아이예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을 접종하는 경우 또는 비형 간염 항체를 모아놓은 걸 우리가 헤파빅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헤파빅 접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차이는 있어요. 인공 능동 면역은 정말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올 때 저항할 수 있는 예방이 목적이라면, 인공수동 면역은 지금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목적도 다릅니다. 굉장히
알고 나면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사실 이해 없이 단순 암기로는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모유수유에 대해 권하면서 자, 모유수유 아동의 감염병 발생률이 인공수유와에 비해 낮다. 그럼 더 감염병이 잘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이때 면역의 종류는 무엇인가? 자, 모유수유. 자, 주사를 통했나요? 주사 안 맞았어요. 그러면 자연과 인공 중에서 자연이 되겠네요. 자, 내가 스스로 만들었나요? 만든 거 아니에요. 모유 수유를 통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능동과 수동 중에서 수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선천 면역은 키워드가 있어요. 항원에 접촉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보통 선천 면역을 이야기할 때 또 나오는 특징이 인종 간의 특성 또는 종의 특성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로 많이 나오는 게 사람은 성병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성병에 안 걸려요.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종의 특성 그리고 동물이라고 하는 종의 특성에 따라서 누구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리고 누구는 걸리고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선천면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결핵이라고 하는 건 뭐 백색의 뭐 인종보다는 이제 유색 인종들이 좀 더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 인종이나 종의 특성에 따라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선천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인공 능동면역은 주사를 통해서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니 예방접종이죠. 인공수동면역은 주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동물의 항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죠 면역글로불린 접종. 자연 능동면역은 주사를 맞지 않고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다. 병에 걸린 다음에. 생기는 면역이죠. 뭐 홍역처럼. 자연 수동 면역은 아까 말한 이 부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생후 4개월 된 아동이 예방 백신이래요. 예방 백신은 예방 접종이죠. 예방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운대요. 그러면 예방 접종은 대표적인 인공 능동 면역.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헷갈리실 때는 설명 한번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가지 감염병들 때문에 문제 단골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서 꼭 맞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